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돈에 대해 고민해본 사람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열심히 일한다. 월급도 들어온다. 보너스도 받는다. 하지만 자산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왜일까? 오늘 이야기할 것은 투자 종목도 아니고 비밀 정보도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반복하는 아주 사소한 돈 습관 하나다. 그리고 이 습관 하나 때문에 10년 뒤 자산 격차가 결정된다. 먼저 질문 하나만 해보자. 당신은 월급이 들어오면 무엇부터 하는가? 카드값을 갚는다. 생활비를 분류한다. 적금 이체를 확인한다. 남은 돈으로 투자한다. 그리고 남은 것이 있으면 소비한다. 이 순서가 너무 자연스럽지 않은가? 문제는 여기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받으면 지출부터 생각한다. 투자들은 돈을 받으면 구조부터 생각한다. 이 차이가 10년을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돈이 많아야 부자가 된다고, 연봉이 높아야 자산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통계를 보면 연봉이 높아도 자산이 늘지 않는 사람은 많다. 반대로 소득이 평범해도 자산을 빠르게 쌓는 사람도 있다. 차이는 수입이 아니라 순서다. 여기서 오늘의 핵심을 말하겠다. 투자들은 절대 돈을 받은 뒤 남은 돈으로 투자하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이다. 당신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월급이 들어오면 생활비를 빼고 카드값을 정리하고 약속을 잡고 소비를 한 뒤 남은 돈을 모으거나 투자한다. 이 구조에서는 절대 자산이 빠르게 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남는 돈은 감정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사람은 합리적이지 않다. 기분이 좋으면 더 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보상 소비를 한다. 주변에서 여행을 가면 따라간다. 주식이 오르면 더 사고 떨어지면 팔고 싶어진다. 남은 돈으로 투자하는 구조에서는 항상 감정이 개입된다. 부자들은 이 구조를 처음부터 차단한다. 그들은 돈이 들어오면 먼저 자동으로 자산으로 이동시킨다. 남는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산을 확보하고 남는 돈으로 생활한다. 이건 단순한 저축 이야기가 아니다. 구조의 이야기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이라고 하자.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한다. 생활비 200, 적금 30, 투자 20, 남는 돈 50. 이 구조는 늘 흔들린다. 왜냐하면 생활비가 기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월급 300, 먼저 자산 계정으로 100 이동, 남은 200으로 생활. 기준이 바뀐다. 생활비가 변동 요소가 되고 자산이 고정 요소가 된다.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격차를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한다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구조가 반대이기 때문이다. 소득이 늘어나면 해결될 것 같지만 소득이 늘어나도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생활 수준이 같이 올라가면서 자산은 그대로다. 이를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소득이 늘수록 소비도 함께 늘어나는 현상이다. 부자들은 소득이 늘어나도 소비를 같은 속도로 늘리지 않는다. 차산 비중을 먼저 늘린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진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지출이 많다고, 나는 상황이 다르다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지만 이 영상이 불편한 이유는 이미 당신이 그 습관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돈을 남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남으면 모으고 남으면 투자하고 남지 않으면 다음 달을 기다린다. 이 사고방식 자체가 부자와 멀어지는 사고다. 돈은 남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는 것이다. 부자들은 절대 돈을 자녀 개념으로 다루지 않는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한지 더 구체적으로 보자. 같은 월급 300을 10년 동안 받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한 사람은 매달 평균 30을 모은다. 한 사람은 매달 100을 먼저 자산으로 이동시킨다. 단순 계산으로도 10년이면 3,600과 12,000의 차이가 난다. 하지만 현실은 더 벌어진다. 왜냐하면 자산은 복리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복리는 시간과 금액이 동시에 쌓일 때 폭발한다. 작은 금액이라도 먼저 시작한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부자들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안다. 그래서 그들은 생활비를 먼저 확정하지 않는다. 자산을 먼저 확정한다. 당신이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정보가 부족해서도 아니다. 돈을 처리하는 순서가 반대이기 때문이다. 이 순서는 생각보다 강력하다. 한 번 자리 잡으면 수십 년 동안 그대로 간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기준을 정당화한다. 나는 원래 소비를 좋아한다고. 나는 인생을 즐겨야 한다고. 나는 아직 젊다고. 하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 선택의 결과는 통장에 남는다. 이 영상이 불편하다면 이미 당신은 느끼고 있을 것이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당신의 돈은 어디로 먼저 가고 있는가? 카드사, 퇴출이자, 쇼핑몰, 외식, 구독 서비스, 아니면 차산 계정.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10년을 결정한다. 부자들은 소비를 줄이자는 말을 먼저 하지 않는다. 그들은 흐름을 바꾸자고 말한다. 돈의 방향을 바꾸면 삶의 방향이 바뀐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습관, 남은 돈으로 모으는 습관, 그것이 바로 부자들은 절대 하지 않는 돈 습관 한 가지다. 아직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나는 그래도 조금씩 모으고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다. 차산 형성에는 임계점이 있다. 일정 수준을 넘기 전까지는 거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 중간에 포기한다. 부자들은 그 임계점을 통과할 때까지 구조를 유지한다.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이제 선택의 순간이다. 당신은 이번 달 월급부터 순서를 바꿀 것인가? 아니면 다음 달에 바꾸겠다고 생각할 것인가? 대부분은 다음 달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은 오지 않는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지금 나는 어떤 순서로 돈을 쓰고 있는지 적어보라. 겪는 순간 인식이 바뀐다. 이 구조를 실제로 어떻게 설계하는지 구체적인 단계로 풀어보겠다. 지금까지 반복해온 습관을 멈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지금이 그 시작점이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구체적인 설계와 심리 구조를 완성한다. 이제 질문부터 다시 던지겠다. 당신은 이번 달 월급이 들어오면 정확히 어떤 순서로 움직일 것인가? 이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한다면 이미 구조 없이 돈을 다루고 있다는 뜻이다. 부자들은 돈을 다룰 때 감정이 아니라 규칙을 사용한다. 규칙이 없는 사람은 매달 새로 결심하고 규칙이 있는 사람은 매달 자동으로 쌓인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폭발한다. 이제 실제 설계로 들어가 보자. 첫 번째 단계는 계좌 분리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좌를 나누면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비율이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소득에서 차산으로 가는 비율을 알고 있는가? 대부분 모른다. 대충 남는 돈을 계산한다. 대충 적금을 붓는다. 대충 투자 금액을 정한다. 부자들은 대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그들은 소득이 100이라면 최소 자산 비율을 먼저 고정한다. 예를 들어 무조건 30 이상은 자산으로 이동한다는 규칙이다. 소득이 늘어도 소득이 줄어도 이 비율은 먼저 적용된다. 이게 왜 중요할까? 사람은 환경에 적응한다. 생활비를 줄이면 불편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그 수준이 자연스러워진다. 하지만 자산을 남는 돈으로 두면 절대 자연스럽게 늘지 않는다. 여기서 두 번째 핵심이 나온다. 부자들은 고정 지출을 늘리기 전에 차산 고정을 먼저 늘린다. 대부분은 소득이 늘어나면 집을 넓히고 차를 바꾸고 소비 단위를 올린다. 이 순간 자산 가속은 멈춘다. 격차는 여기서 시작된다. 이제 현실적인 예를 보자. 월급 300을 받는 사람이 있다. 기존 자산 이동 비율이 10이라고 가정하자. 매달 30이다. 이 사람이 승진해서 400을 받는다. 대부분은 생활비를 300으로 올린다. 그리고 자산은 40으로 늘어난다. 커트로 보면 늘어난 것 같지만 실제 자산 가속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자의 사고는 다르다. 400이 되면 자산 비율을 40에서 120으로 늘린다. 생활비는 280으로 조정한다. 생활비는 약간 줄어든 느낌이지만 자산은 3배가 된다. 이 차이가 5년 후에 어떤 결과를 만들지 상상해보라. 세 번째 핵심은 자동화다. 감정은 항상 변한다. 하지만 자동 이체는 변하지 않는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 몇 시간 안에 자산 계정으로 이동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월급이 들어온 뒤 일주일 뒤가 아니다. 그날이다. 돈이 통장에 오래 머물수록 사람은 쓸 이유를 찾는다.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증명된 현상이다. 가용 자금이 눈에 보이면 소비 욕구가 상승한다. 그래서 부자들은 돈을 눈앞에 두지 않는다. 바로 이동시킨다. 네 번째 핵심은 소비 기준의 전환이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걸 사도 될까? 부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걸 사면 차산이 줄어드는가 늘어나는가? 질문이 완전히 다르다. 당신이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차산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계산해 본 적이 있는가? 거의 없다. 그래서 소비는 늘어나고 차산은 느리게 움직인다. 이제 조금 더 불편한 이야기를 하겠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를 부러워하지만 부자의 생활을 그대로 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부자의 초기 단계는 지루하고 반복적이고 철저하게 규칙적이기 때문이다. 눈에 띄는 화려함은 이미 임계점을 넘은 뒤에 나타난다. 초기 5년은 거의 티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 중간에 포기한다. 이 구간을 버티는 사람이 다음 단계로 간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다. 당신은 월급이 들어온 뒤 차산이 먼저 움직이게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남은 돈으로 모으는 방식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여기서 또 하나의 심리적 장벽이 나온다. 나는 지금 당장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자산을 먼저 이동시키면 사람은 남은 돈에 맞춰 살아가는 능력을 빠르게 학습한다. 환경의 기준을 만든다.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자. 차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돈이 돈을 만드는 구간이 온다. 이때부터는 노동소득이 아니라 자산소득 일부를 대체한다. 이 구간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초기 구조가 반대였기 때문이다. 남은 돈 구조에서는 임계점에 도달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니 중간에 포기한다. 부자들은 그 구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초기 비율을 과감하게 설정한다. 이게 핵심이다. 지금 당신이 불편하다면 정확히 찔린 것이다. 당신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서가 반대라서 멈춰 있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다. 만약 당신이 오늘부터 월급의 30을 먼저 자산으로 이동시킨다면 6개월 뒤 어떤 변화가 생길까? 통장이 줄어든 느낌이 들 것이다. 하지만 자산 계정은 빠르게 쌓인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사람은 동기부여가 달라진다. 보이는 변화는 행동을 강화한다. 그래서 부자들은 숫자를 자주 본다. 잔액이 아니라 자산 총액을 본다. 이 차이가 사고방식을 바꾼다. 이제 선택은 단순하다. 계속 남은 돈으로 모을 것인가? 아니면 먼저 자산을 확보할 것인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지금 자산 비율이 몇 %인지 적어보라. 다른 사람의 비율을 보는 순간 당신의 기준도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 영상을 저장해두라. 다음 월급 날 전에 다시 보라. 그날이 당신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 부자들은 절대 하지 않는 돈 습관은 남은 돈으로 차산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다. 이제는 다르게 설계할 차례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산을 가속시키는 구체적 단계와 초기 임계점을 넘기는 전략을 다루겠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미 당신은 이전과 다른 사고를 시작했다. 10년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그대로 간다. 선택은 오늘이다.